자, 스토리텔링 수학이란 결국은 이야기를 듣고 수학의 말과 수학의 그린 풀이와 식을 정확히 써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 수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스토리텔링 수학에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수학을 잘하려면 먼저 연산을 잘해야 됩니다. 즉, 연산의 개념과 그걸 바탕으로 숙달된 연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의 개념과 단위 환산을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장제 문제,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수학적인 어휘력을 늘려 주어야만 합니다. 자, 숙달된 연산과 스토리텔링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의 요소만 공부를 하면 연산에서 부족한 학생들은 스토리텔링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산 공부가 충분히 되었다라면 이제 쉬운 문장제 또는 쉬운 서술형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술형 문제 풀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를 읽자마자 풀이와 식을 술술 써내려가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모 넣기를 하는 서술형부터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네모 넣는 문제를 충분히 풀고 나서 그와 유사한 네모 넣기가 없는 문제를 풀면서 풀이와 식 과정을 전체를 써내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학년일 때는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아이들 스스로가 만들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죠. 자, 민규가 학용품을 사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민규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어떤 학용품이 있습니까? 세 번째, 연필 50자루씩 두 통은 몇 자루입니까? 네 번째, 공책 10권씩 열묶음은 몇 권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수학의 출발이고 이것이 바로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강화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민규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문구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마트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일단 맞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학용품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학용품을 아마 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창의력이니까 맞게 해주시고요. 연필 50자루씩 두 통은 여기에서는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필 50자루씩 두 통은 100자루가 되겠고요. 공책 10권씩 열묶음은 100권입니다. 자, 이렇게 1번서부터 4번 문제를 풀다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수학의 말, 수학의 글을 자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가는 과정,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훈련이 충분히 된 다음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만 됩니다. 실생활 소재 그리고 재미있는 수학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유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학적 어휘력을 키워줘야만 합니다. 꼭 수학적 어휘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력 또한 키워줘야만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화면에 이제 그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우리 친구들 대화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뭐였더라? 그게 뭐였지? 마지막에는 엄마 부릅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어떤 사물의 이름이나 용어 그러한 것들을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화가 뭐였더라? 그게 뭐였지?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 특히 스토리텔링 수학을 잘 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 그 다음에 사물의 이름, 수학에서는 약속하기,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였더라? 그게 뭐였지? 이제는 그만하기를 바랍니다.